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자, 그동안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개 구충제, 이 암치료 효과와 관련한 그 사례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신문사 인터뷰도 하고, TV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던 와중에 또 오늘 보니까 식약처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발암 추정 물질 검출로 판매 중지 요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2019년 9월 26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이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는 오늘 오전 10시 이후 보도하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제목은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 이유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약물에서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의약품 처방 조제 차단 및 재처방 재조제 시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볼까요? 수입 또는 국내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전수조사했는데 원료 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을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및 처방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NDMA 검출 제품 복용 환자에서 인체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NDMA란 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암연구소가 그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IARC. 여기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2A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 아래쪽 보면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돼서 NDMA가 생성되거나 아니면 제조 과정 중에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없다가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이 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불순물이 혼입돼서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 기준이 농도가 0.16ppm입니다. 100만 분의 1이죠. 농도가 0.16ppm. 그래서 1일 최대 복용량 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해서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전문가 자문을 거쳤을 때 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뭐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혹은 뭐 길어도 뭐 2달 이상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지가 않다고 밝혔고요. 처방 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 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는 위장장애가 만성인 경우에는 뭐 몇 달 이상도 복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처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재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처방을 받았을 때는 1회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발생하지 않는데요. 재처방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유사하다는 건 이제 그 위산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침 1에 보면요. 원료약품 수거 검사 결과에서 이 7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7종이 인도산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산, 그 다음에 이제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보면 불검출된 것도 있지만 53.5ppm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티딘이 뭐냐? 이거는 이제 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로 위내 산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원래 히스타민이 이제 분비가 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이고 2 같은 경우는 위벽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산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근데 이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위내 상내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 위상과다 상황에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속 쓰릴 때 효과 있는 약이죠. 그래서 이 H2 수용체 차단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리자티딘 등이 있는데요.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종류 중에 라니티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DMA라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되었는데요. NDMA는 풀네임이 N-니트로소 디메틸아민, 이것의 약자입니다. 어떤 특정 화학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담배 연기에도 소량 검출되기도 합니다. 즉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이라든가 생선, 맥주, 담배 연기 등에서 소량 검출되기도 합니다. 현재 그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t for Research on Cancer, 여기서는 이제 발암물질에 관련해서 등급을 정하는데요. 여기에 2A군, 그러니까 그룹 2A로 이 군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인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관련 등급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은 총 3개입니다. 그룹 1, 2, 3로 되어 있죠. 근데 그룹 2에는 A와 B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4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룹 4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룹 1이란 거는 실험,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사람 연구에서도 확인된 확실한 인체 발암물질을 그룹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1, 1군이 바로 발암물질이 되겠고요. 그룹 2는 이제 2A와 2B가 있습니다. 2A 같은 경우는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만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일부 제한적인 그런 근거가 있을 때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 2의 B는요,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면서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는 경우, 혹은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지만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암 가능 물질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3, 3군 같은 경우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 발암물질로 확실한 것이 120종이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담배나 술, 헬리코박터균, 벤젠, 성면, 가공육 등이 되겠습니다. 가공육은 2015년도에 햄, 소시지, 베이컨이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죠.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룹 2A는 82종류가 있는데요. 아크릴라마이드, 적색류, 즉 우리가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라니티딘에 검출된 바로 NDMA, 이것도 이제 그룹 2A가 되겠습니다. 그룹 2B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휴대전화, 전자기파 등인데요. 311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3, 3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됐죠. 이게 5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약사회와 함께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서 판매가 중지된 라니틴에 대한 재처방 및 제조제 의뢰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본분에 걸맞게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과 전문성 제공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의약품 원조의 안전성 문제와 식약처의 사후의학 방문식 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니까 직접 식약처가 직접 책임을 지면서 주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약을 하면요, NDMA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어 있고요. 식약처에서 향후 인체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궤양 등 위장질환 치료 목적으로 라니티딘을 처방받았던 경우에 복용을 일단 중단하시고요. 약 처방이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약물을 재처방받기를 권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승권TV 오늘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위장약으로 쓰이는 라니티딘의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 그리고 판매 중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